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화가 더 도두어지는 황당한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사실 사과라는 건 단순히 입 밖으로 내뱉는 미안해 라는 세 글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과는 상대방의 무너진 자존감과 훼손된 신뢰라는 거대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정교한 보건공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사 현장에 설계도도 없이 무작정 시멘트만 들이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은 상대방의 꽉 막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녹여버릴 뇌과학과 심리학이 입증한 사과의 정석 6단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항아리는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그 항아리에는 쩍 하고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사과란 그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다시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유리 조각을 대충 모아놓고는 야, 대충 붙었지? 이제 다시 물 담아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셀 게 뻔한데 말이죠.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관계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맘든 첫 번째 단계는 후회의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I'm sorry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 채널을 맞출 때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면 짜증나시죠?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건성으로 사과하는 건 그 잡음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일 때 상대방의 뇌에서도 비로소 공격적인 방어 기제가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 마음도 지금 매우 무겁고 괴롭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눈을 피하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는 각도, 목소리의 떨림 하나까지도 나는 지금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나올 5단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많은 분이 실패하는 지점, 바로 책임의 인정입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가 그때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사과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사과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이자 상대방에 대한 2차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책임의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상처받은 무게만큼 여러분이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저울이 수평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지만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저울 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꼴이 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 설명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은 내가 잘못했다. 내 판단이 틀렸다.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라고 명확하게 책임의 소재를 자신에게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판사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이 끝날 때까지 뇌의 편도체는 계속해서 경계 경보를 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보상의 제한입니다. 이건 관계의 경제학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깨뜨렸다면 새 것을 사줘야 하듯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그 마음에 합당한 보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풀릴까?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건 상대방의 마음의 영수증에 입금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과정입니다. 상처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만큼의 심리적 자산을 채워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뇌는 구체적인 약속과 보상을 들을 때 비로소 안심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회개의 선언입니다. 종교적인 단어 같지만 본질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의 사과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게 라고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연락 문제로 싸웠다면 앞으로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꼭 미리 문자 한 통 남길게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미래의 안전한 시나리오를 그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건 상대방의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어내주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막연한 말은 허공에 뿌리는 연기 같아서 금방 사라지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단단한 말뚝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용서의 구함입니다. 자,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사과를 다 했으니 이제 바로 화를 풀라고 종용하는 거죠. 나 사과 다 했어. 이제 화 풀어. 이건 폭력입니다. 사과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온전히 상대방의 권한입니다. 6단계 사과법의 꽃은 바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혹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상대방에게 결정권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는 행위입니다. 상처를 주면서 빼앗아갔던 상대방의 존엄성을 다시 돌려주는 아주 고귀한 과정이죠. 이때 상대방이 아직은 화가 안 풀려 라고 한다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사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씻겨내려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것까지가 진짜 사과입니다. 3. 마지막 6번째 단계. 의외로 중요하지만 조심스러운 설명입니다. 이건 변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책임 인정이 끝난 뒤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경을 짧고 담백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설명이 앞에 2단계인 책임 인정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맥락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비유하자면 깨진 항아리를 다 붙인 뒤에 왜 항아리가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엔 떨어뜨리지 않도록 함께 조심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두 사람은 단순히 화해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 뼘 더 넓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6단계를 들으면서 아니 사과 한 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효율성으로 따지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6단계 사과법을 실천할 때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찼던 전두엽에 신뢰라는 도파민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의 영혼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연고와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30대 중반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렸고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화는 풀리지 않았죠. 왜일까요? 남편은 2단계 책임 인정 오 건너뛰고 바로 3단계 보상로 넘어갔으며 아내의 서운함에 대한 1단계 후회의 표현 주파수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편은 저와 상담한 뒤 6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어제 소중한 날을 망쳐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1단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내 불찰이야. 2단계. 정말 미안해. 이번 주말에 자기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예약해뒀어.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게. 3단계.
앞으로는 우리 공유 캘린더에 한 달 전부터 알람을 맞춰두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할게. 4단계. 혹시 내 사과를 받아줄 수 있을까? 아직 화가 났다면 충분히 얘기해줘. 다 들을게. 5단계. 사실 어제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이 너무 없긴 했지만 그게 당신을 소홀히 대할 이유가 될 순 없었다고 생각해. 6단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사과의 텍스트가 바뀐 게 아니라 사과의 진심이 전달되는 경로가 바뀐 겁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싶으신 분들, 혹은 내가 받은 사과가 왜 그렇게 불쾌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분들 계실 겁니다. 사과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과를 하면 자신이 작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훨씬 더 강하고 큰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과를 못합니다.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초라한 자아가 무너져 내릴까봐 겁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과를 통해 자신의 성숙함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식물과 같습니다. 물만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죠. 때로는 잘못된 가지를 쳐내고 벌레를 잡아주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바로 그 수고로움입니다. 귀찮다고, 부끄럽다고 방치하면 관계라는 나무는 속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과법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 나무는 이전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오늘 이 긴 대본을 통해 여러분이 사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히려 사과를 관계회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소통가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평화로울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